평생의 땀과 노력을 바친 직장에서의 마침표. 하지만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막상 그 시작점에 서면 통장 잔고는 마르는데 매달 날아오는 고지서는 더 두꺼워지는 기이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특히 건강보험료 고지서는 성실한 시민의 뒤통수를 치는 예상치 못한 복병이 되곤 합니다. 잠시 후 연봉 7천만 원을 받던 평범한 은퇴자가 단 한 장의 고지서 때문에 행복했던 노후의 꿈이 한순간에 흔들리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그가 놓친 치명적인 함정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바로 이 은퇴 후 건보료 폭탄의 실체와 이 무서운 기습을 피할 수 있는 지혜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기 수십 년간 중견 부품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하다 얼마 전 자랑스러운 은퇴를 맞이한 60대 나도전 씨가 있습니다. 그는 은퇴 후 아내와 함께 작은 캠핑카를 끌고 전국을 여행하고 창고에 처박아뒀던 낡은 기타를 다시 배우며 소박한 행복을 누릴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직장인 시절 연봉 7천만 원을 받으며 마지막으로 냈던 건강보험료는 월 19만 원 수준. 그는 퇴직 후에도 이 금액이 자신의 노후 생활에 비슷한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처음 받아본 우편물, 얇은 종이 한 장을 뜯어보던 나도전 씨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고지서에는 무려 25만 6천 원이라는 믿을 수 없는 금액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여보, 이거 뭔가 잘못 나온 거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불안감에 가늘게 떨렸고 거실에서 과일을 깎던 아내의 얼굴에도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소득이라고는 이제 연금뿐인데 대체 왜 보험료가 35%나 오른 걸까요? 그의 평온했던 노후 계획에 첫 번째 경고등이 요란하게 켜진 순간이었습니다. 나도전 씨가 가장 먼저 마주한 충격적인 진실은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계산법이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직장에서는 오직 월급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냈고 그마저도 회사가 절반을 든든하게 받쳐주었습니다. 하지만 은퇴와 동시에 지역 가입자라는 낯선 이름표를 달게 된 순간 건강보험공단은 마치 그의 모든 것을 샅샅이 후는 돋보기를 들이댄 것 같았습니다. 사라진 월급 대신 그가 평생 모아 마련한 집과 땅, 심지어 전월세 보증금까지 모두 점수로 환산되어 보험료에 합산되는 것이었습니다. 나도전 씨에게 이 사실은 너무나 부당하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런 외침이 맴돌았습니다. 내가 평생 살려고 마련한 이 집이 왜 소득이란 말인가? 그는 시스템에 대한 분노와 함께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혼란 속에서 그는 한 가닥 희망을 발견합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소득은 다행히 수령액의 50%만 소득으로 반영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네. 라며 가슴을 쓸어내린 것도 잠시 그는 더 큰 절망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자녀의 피부양자 자격 기준 때문이었습니다. 피부양자가 되려면 이자, 배당 사업, 근로, 기타 소득에 연금 소득까지 합산한 금액이 연 2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는 스마트폰으로 관련 뉴스를 검색하다가 한 기사를 보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한 60대 은퇴자가 각종 연금 합산액이 연 2,020만 원이 되어 피부양자 자격 기준을 불과 20만 원 초과하는 바람에 연간 100만 원에 가까운 건보료를 추가로 내게 될 상황에 처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나도전 씨는 마치 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 듯한 아찔함을 느꼈습니다. 나도전 씨의 보험료를 결정적으로 끌어올린 주범은 바로 그의 자부심이었던 집이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그가 팔 생각도 없이 평생 살려고 했던 집의 평가액이 멋대로 높아져 건보료 폭탄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한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소득은 오히려 줄었는데 재산에 부과되는 보험료 때문에 월 건보료가 43만 원에서 85만 원으로 2배 가까이 뛰었다는 실제 은퇴자의 사례도 있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재산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나라가 거의 없다는 사실은 그의 억울함을 더욱 크게 만들었습니다.
평생의 안식처가 이제는 매달 돈을 빼앗아가는 공격수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매년 꾸준히 오르는 건강보험료율과 점수당 금액도 그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2025년 기준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점수당 금액은 208.4원으로 이는 소득이나 재산의 변화가 없어도 전체적인 보험료 수준이 계속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도전 씨의 보험료가 35%나 급등한 것은 바로 이처럼 공시가격 상승이라는 외부 요인과 보험료율 인상이라는 제도적 요인이 동시에 그의 지갑을 덮친 협공의 결과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나도전 씨의 사례를 통해 은퇴 후 건보료 폭탄이 터지는 가혹한 현실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분명히 길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막막하게 느껴지던 밤, 인터넷을 뒤지던 나도전 씨의 눈에 한 줄기 빛과 같은 단어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이미 계속 가입 제도였습니다. 이것은 갑작스러운 보험료 인상 충격에 대비할 시간을 벌어주는 국가가 마련해둔 첫 번째 안전장치였습니다. 퇴직 직전 직장에서 내던 수준의 보험료를 최대 36개월까지 그대로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그는 잠시 숨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이 3년의 유예 기간 동안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에 그는 희망을 품고 다음날 아침 바로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역시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도전 씨는 아들의 월급 영세서를 떠올리며 가능성을 따져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은 생각보다 훨씬 까다로웠습니다. 앞서 그를 절망시켰던 소득 기준 연 2천만 원 이하라는 벽과 함께 재산세 과세 표준이 5.4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거대한 산이 존재했습니다. 더욱이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이 요건을 초과하면 두 사람 모두 자격을 잃게 된다는 사실에 그는 이 시나리오가 자신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는 냉정한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나도전 씨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은퇴는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때보다 치밀한 전략이 필요한 인생의 한 국면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들을 꼼꼼히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연 1천만 원을 초과하면 전액 부과 대상이 되는 금융소득을 조절하거나 건보료에 반영되지 않는 사적연금, 즉 연금저축이나 IRP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최근 한 경제지에서 제시한 시가 20억 원 아파트 부부 공동명의 사례는 그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시가 20억 원 아파트를 부부가 50%씩 공동명의하고 각자 연소득을 2천만 원 이하로 맞추면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아, 미리 알았더라면 하는 아쉬움과 함께 지금이라도 자신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점검해야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만약 피부양자 등재가 어렵다면 다시 직장 가입자가 되는 것도 현실적인 대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은퇴 후의 자유를 만끽하려던 계획을 잠시 접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씁쓸해졌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많은 건보료를 부담하면서 완전한 자유를 갖는 것과 다시 직장 생활로 돌아가 경제적 안정을 얻는 것 중에 말이죠.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일자리를 구하면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다시 직장 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는 사실은 매우 매력적이었습니다. 특히 금융소득이 많아 피부양자 등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은퇴자에게 재취업은 유일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조언은 그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몰라서 당하는 억울한 사례가 또 있습니다. 폐업이나 퇴직으로 소득이 0원이 되었음에도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몇 달간 건보료 폭탄을 맞는 경우입니다. 나도전 씨는 이 또한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럴 때는 즉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소득 정산 부과 동의서를 제출하고 소득 조정 신청을 해야 한다는 사실,
이것은 시혜가 아니라 국민으로서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막는 이 숨겨진 카드를 반드시 기억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여 있던 나도전 씨는 이제 직접 부딪혀 보기로 했습니다. 2025년 기준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 점수와 재산 점수를 합산한 뒤 정해진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그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4대 사회보험료 계산기를 아내와 함께 들여다보며 다양한 시나리오를 입력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숫자를 직접 확인하는 순간 막연했던 불안감은 구체적인 대응 계획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은퇴 후 건강보험료 폭탄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차가운 현실입니다. 나도전 씨의 사례처럼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것만으로는 이 파도를 피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제도를 정확히 알고 미리 대비한다면 그 충격을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이미 계속 가입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 나의 소득과 재산이 피부양자 자격에 맞는지 미리 점검하는 것, 소득이 줄었다면 당당하게 조정을 신청하는 것. 오늘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점검해 보십시오. 정보가 곧 돈이고 철저한 준비가 평온한 노후를 지키는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무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 준비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십시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시는 것도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들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